제1회 간호조무사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제1회 보건간호학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6번 수질오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존산소량이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낮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다죠. 용존산소량이 높을수록 BOD는 낮다. 용존산소량은 높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낮을수록 오염도가 낮죠. 179쪽을 볼게요. 자, 용존산소량은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로서 기압이나 수 오염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물고기 서식을 위해서 5pp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요. 용존산소는 생화학적 산소량이 높을수록 감소, 용존산소는 온도가 낮을수록 산소 함유량이 많아서 오염도가 낮고, 수중의 용존산소량이 높을 때 온도는 낮고 물은 깨끗하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할 때 용존산소량은 감소한다. 용존산소는 염분이 높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염분이 높으면 깨끗한 물이 아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볼게요.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호기선 상태에서 호기선 미생물에 의해 20도에서 5일간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하며 BOD 시험은 하천수 가동호수에 주로 이용되고 BOD 농도가 높다는 것은 수중인 유기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많은 양의 산소를 소모했다는 것으로 DO가 낮아지거나 혹은 염색성이 유발되는 거며 반대로 BOD 농도가 낮다는 것은 수중의 유기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양의 산소를 소모했다는 것. 자, 옆에 팁으로 볼게요. 어떠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선 상태에서 분해 산화시키는 데 요구되는 산소량, 호기선 미생물로 합성시키는 데는 필요한 산소량을 측정하여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 BOD 수치가 높을수록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가 높으며 DO가 높을수록 BOD는 낮아진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폐수 내 유기물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는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얼마만큼 산소가 화학적으로 소모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 공장 폐수, 해수, 호소의 수질은 COD로서 유기물의 함유 정도를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공장 폐수는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BOD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COD를 측정한다. COD가 높을수록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다. 37번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는 거죠. 24쪽 펴볼게요. 보건교육의 일반적 내용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 보건교육은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 보건교육 중 학교 보건을 장기적으로 행동 변화에 중요하며 가장 능률적이며 효과적이다. 보건교육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이다. 보건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는 것. 자, 다른 것도 다 볼게요. 보건교육의 원칙,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보건교육 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하도록 한다. 보건교육 계획 시 대상자 요구를 반영하고 적합한 교육방법 선택. 보건교육 수행 시 교육 대상자가 자기 발전 참여가 의도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방향, 쉬운 거, 어려운 거, 과거에서 최신으로,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 단순에서 복잡, 직접적에서 간접, 친숙하게서 낯선 것으로 진행하고요.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 유의할 사항,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가지게 하고 욕구를 불러들이고 동기를 부여되고 배운 결과가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실천을 하도록 만족을 얻게 지역사회보건과 교행에서 교육시켜야 되고요.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명, 소음, 의사배열, 교육장 크기,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 그 다음에 넘겨와서 중요해 볼게요.
보건교육 시 준비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 보건교육 준비 시 정선배의 결정, 교육 내용 결정, 방법 선택, 수행의 평가, 피교재 이해, 피교재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보건교육의 목적, 구성원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건강 문제 인식 및 설정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면 질병 발생 전에 예방이 우선. 질병 예방, 건강의 요즘, 건강문제 관리, 질병 유병 인자의 제거 및 개선. 옆에 국민건강증진법의 시연에 제시된 보건교육 내용 볼게요.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만성태이성 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실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 사업의 사항이죠. 이 정도 볼게요. 보건소를 찾아온 에이즈 환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적절한 방법을 뭘까요? 상담이죠. 페이지 40쪽 볼게요.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맞게 책에 있는 페이지를 펴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양옆을 봐요.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페이지에 나오는 중요한 거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되게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해봅니다. 먼저 중요한 거 할게요. 먼저 상담에서 자, 팁 말고 자, 문장 있는 팁에서 본 내용 중에서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볼게요. 상담에서 두 번째 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흡연, 부적절한 식이, 부족한 운동, 부주의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건강행위들과 깊이 관련된 만성 질환들은 강의식 교육부 방법보다는 개별 교육 방법이 상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제일 밑에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여쭤볼까요? 비밀 보장을 꼭 지켜야 되겠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관해서는 비밀을 보장을 해야 한다는 원리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볼게요. 40쪽 팁 위에 면접 시 효과적인 대화 방법. 대상자가 주제에서 이탈할 때는 이끌어주고요. 대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불필요하게 칭찬하는 것을 금한다.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쓴다. 상담자의 기본 자질, 수용, 공간적 이해, 일치, 신뢰. 신뢰는 상담가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하다. 40번 보건교육 시 학습자 요인 중 학습자 흥미를 유발하고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킨 데 영향을 주는 것은 학습 동기. 페이지 21쪽. 보건교육 교수 학습 통합 모형에서 학습자 요인을 볼게요. 학습자 준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신체적 준비죠. 학습자의 능력, 가업의 복잡성과 환경의 영향 정도로 파악한다. 비만이 초등학생을 보건 영양교육 시 학부모와 함께 교육시켜야 그 높음. 인슐린 자가 주사를 교육 시 시력장애나 선행 움직임은 자유로운지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옆으로 와서 학습 동기. 학습 동기는 보건교육에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태도와 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 동기의 유무는 학습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넘기시고요. 자, 문제 41번. 보건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죠. 페이지 19쪽 볼게요. 제일 위에 보건교육이란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인간이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저점 기능의 수준의 건강을 항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습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밑에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자,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건강의 올바른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옆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교육의 기본 목적 볼게요. 개인이나 집단의 자신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은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게 한다.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건강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강 문제 해결이 쉽도록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시킨다. 자, 밑에 교육의 기본 요소 뭐 있죠? 교육자, 학습자, 교육 내용, 환경 있고요. 학습이 이루어진 과정, 주의 집중, 흥미 유발, 욕구 유발, 신념 유발, 실천, 자신감, 만족감, 계속하고자 하는 자극이 있죠. 벽지, 오지 등이 지하지역의 주민들의 1차 보건 의료를 위하여 설치된 것은 뭐죠? 보건진료소죠. 페이지 14쪽 볼게요. 1차 보건의 교육, 1차 보건 개념의 도입. (1970년) 중반에 이르러 1차 보건 개념이 도입되면서 1978년 아마아타 선언과 더불어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措置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농어촌 오지의 1차 보건의료사업을 위해 보건진료청장 공무원을 배치 시작하였다.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법적 전체적 지원을 확보하게 되어 공공보건사업의 양적 질적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자, 밑에 옆에 볼게요.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자격을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을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인력을 시행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자, 산업필요에 대한 설명. 생산성이 저하되고요. 자, 몸과 마음이 다 부족해서 그러고요. 충분한 영양과 휴식으로 예방이 가능하고요. 재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정신적, 육체적, 신경적인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의 태도를 갖고 있죠. 자, 페이지 231쪽 볼게요. 산업재해는 산업장 근로적 업무적 도중에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인명 손상 상해가 일어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요. 자, 옆에 산업재해 발생 원인,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 수면 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재해 통계 지수는 도수율과 강도율 나눠지고요.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재해 건수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자, 산업재해의 예방, 재해 원인과 발생 조건을 정확히 관찰하여 대책을 세우고 자금 환경 조건과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고요. 적성에 따라 배치하고 안전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시키며 정신안전을 주도시켜오고요. 자, 옆에 산업재해의 예방 방법. 재해의 원인과 발생 조건을 정확히 관찰하여 대책을 세운다. 작업 강도와 시간을 조절한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진다. 올바른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적성에 따라 배치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시킨다. 정신적 안정을 주도록 한다. 산업피로. 산업피로란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신경적인 노동 부하에 반응하는 생체 태도를 의미한다. 자, 옆에
산업필요의 정의. 산업이 종사하고 노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필요이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요인은 작업 자세, 동작, 작업 환경 등의 작업 조건, 작업 시간, 휴식 시간, 노동 시간 조건, 휴식 조건, 생활 환경 휴식, 휴양 조건 및 영양 체력, 작업 적응성, 개인적 적응 조건이 있고요. 자,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순환 기능이 변화되죠. 맥박이 빨라지고 회복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호흡 기능이 변화되죠. 호흡이 얕고 빠르면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증가돼서 자극하기 때문이죠. 자, 옆으로 넘어와서 자, 막 냄새, 시각, 촉각, 자각이 둔해지고 습관절의 건바산 등 발사 기능이 낮아지고요. 혈당증은 낮아지고 젖산과 탄산량 증가하여 산증으로 되고요. 체온 높아지거나 피로 정도가 심해지면 낮아지는데 체온 지조 기능이 장애가 초래되기 때문이죠. 결과론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발생 건수가 증가되는 거죠. 자, 산업피로에 대체 볼게요. 작업 중 적절한 휴식시간 삽입하여 피로를 사전에 예방, 불필요한 동작을 피하고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함, 기계 및 작업 자세는 인간 공학적으로 고안하며 작업 환경의 유해 인자를 개선하고 정비 정돈, 작업 시작 전 중 후에 간단한 체조나 오락 각도를 한다. 각 개인에 알맞은 작업량을 배분하도록 한다.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한다. 과정은 유체 노동을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건강에 유의하도록 하시고 피부의 축적을 가지고 오나 하는 범위 내에서의 정신운동은 저것이 고정된 자세와 동작, 운동 부족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근육피로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1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고요. 근로자에게 충분한 가족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것은 모로보나 중요한 것이며 작업의 고작품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기 위한 음주나 약제의 남용은 건강을 위해서 억제해야 되겠죠. 이 정도 볼게요. 어느 해 영아 사망률의 3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아 출생아수 1000명에 따른 생후 1년 미만에 있는 3명의 사망 경우를 말하죠. 페이지 64쪽을 볼게요. 이 페이지는 너무 낮추면 않죠. 영아란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뜻하죠. 영아 사망률은 1세 미만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연간 출생아 수 1000명당 생후 1세 미만 사망한 수 비율을 나타내며 국가의 보건지표 및 지역사회의 건강상태나 모자보건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요. 영아 사망률은 국가 간의 비교에서 개발도상국가의 발전함에 따라 감소하고요. 영아 사망률이 한 국가의 건강 수준 및 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적인 이유는 일정 연령 군이므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고 모자보건 수준이나 환경이세 수준이 높아지면서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영아 사망률에 미치는 요인에는 경제 상태, 교육 정도, 환경이세 상태들이 있다는 점. 자, 영아 사망률을 계산하는 방법. 특정 연도 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의 1세 미만의 사망아 수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이쪽 다 페이지 다 중요하는데 그냥 저는 이 정도만 볼게요. 산업보건의 목적은 뭘까요? 근로자의 건강관리죠. 222쪽을 볼게요. 자, 제일 위에 산업간호의 목표는 1차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의 안녕상태를 유지, 증진, 복구시키고 직업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이용근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의 조직 문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하여 근로자, 관리자, 다른 보조권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데 있죠.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중독되었을 때 구내염, 근육진정, 중추신경계, 담배는 증상 보이는 유해 물질 뭘까요? 수은이죠. 수미로 외우라고 했죠. 수미. 수은은 미나마타병. 246쪽. 여기도 다 중요하는데 우선은 수은만 볼게요.
자, 수은. 자, 밑에서 세 번째. 메틸수은은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어패류 중에 많이 존재해서 어패류를 많이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죠. 건강상의 영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메틸수은의 중독의 초기 증상은 두통, 현기증, 불면으로 중증이 되면 보행착오, 수족 부전, 단비뇨 등이 나타나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보고요.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공기 중 0.04 차지하는 무색물질 가스로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거 볼까요? 이산화탄소죠. 152쪽을 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무색 물질 가스로서 야산성을 나타내며 실내 공기의 오탁도를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이 정도로만 볼게요. 어차피 군축독도 해야 되고 해서 네, 이 정도만. 자, 직업병 대한 설명이래요. 자, 작업 중에 발생하는 치료는 가능한 질병이고요. 투수 검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여 병을 일으키고요. 자, 특정 직업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직업병의 진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죠. 자, 몇 쪽이냐면요. 240쪽입니다. (240쪽) 아니고 239쪽 필게요. 자, 팁 위주로 볼게요. 자, 직업병의 특징. 특수한 직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며 예방이 가능하고 만성의 결과를 거치며 투수 검진으로 판정되고요. 특성 볼게요. 유해 화학물질의 만성 중독이나 질병의 진행 과정이 만성이고 만성 중독의 증상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요. 유해 물질의 채취 등 고가의 정밀기기 장비에 의한 기술적인 전량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예방이 적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현상이고요. 투수 검진으로 판정하고요. 직업병의 진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산물질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 방법을 옳은 것은 매립법이죠. 190쪽을 볼게요. 매립 처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땅에 그냥 묻는 방법인데 가장 저렴하고 용이한 처리 방법이고 공정이 간단하고 고형 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나 매립 후 지하로 오염물질이 침투되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독소형 세균 중 장독소를 분비하고 잠복기가 많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 뭘까요? 포도상 구균이죠. 204쪽을 볼게요. 포도상 구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식중독으로 식중독 유전 잠복기가 가장 짧으며 식중독 독소가 100도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요. 이것은 당분이 함유된 식품에 침입해서 번식할 때에는 장독소 엔테로토신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식품을 유독하게 만들고요. 증상은 심한 구역들과 함께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이장형 증세를 나타내는데 보통 2, 3일 후에는 회복되지만 탄력과 권태감, 기억력 감퇴 등의 후유증이 있을 때도 있고요. 이 균의 침입 경로를 보면
식품 취급 잔손, 먼지, 파리나 지각 음식물에 닿을 때까지 옮겨지며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을 경우에는 발생하고요. 따라서 환원과 편효성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이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때가 많은 거죠. 여기까지 해서 제1회 보건간호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안녕.